지금부터 우리 그 14년도 2회 문제 풀이 갈게요. 2회 문제. 자, 여러분들 41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41번 보시게 되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 병렬운전 조건만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동기발전기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동기기 쪽에서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 세 가지를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용량, 두 번째가 출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찾게 되면 여러분들 회전수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 키위 주고 파해가지고 우리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위상이 같을 것.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뭐가 흐르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죠? 무효순환 전류. 전류가 발생하더라.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 횡류라고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순환전류의 크기 하나 잡아드릴까요? 제가 요거 두 번째는 좀 밑으로 정리하고 순환전류의 크기 공식 하나 잡아드릴게요. 우리 순환전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순환전류 IC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EZS분의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기전력의 차를 의미하죠. 기전력의 차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번에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유효순환 전류를 우리 다른 말로 유효 횡류 또는 뭐라고 돼요? 우리 동기와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같은 얘기죠. 다. 그래서 이때 순환 전류의 크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ZS분의 2에다가 사인 2분의 델타,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전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 1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전력이 있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동기화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P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2ZS분의 2의 제곱에 우리 사인 델타가 된다. 그 다음에 동기화력의 P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죠. 난조가 발생하고요. 그 방지법으로는 누가 있어요? 우리 제동건선이 들어가는 거죠. 제동건선을 설치해주면 된다. 근데 이 제동건선의 효과까지 제가 잡아드렸을 거예요. 뭐 기동 토크 발생하고 불평형 무하시 전압전류의 파형을 계산하고 우리 이상전압 방지를 하겠다. 기동 토크 발생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기전력이 파형이 같아야 되겠죠. 파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5가지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예전에 외우면 키, 위, 주, 고, 파 해가지고 암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용량이 답이 되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아닌 거, 조건이 필요 없는 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4번이 되겠습니다. 용량.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우리 반자성 특성을 갖는 거 물어봤는데, 그때 자동차가 누구냐? 우리 반자성이라는 것은 조금 자석의 힘이 미약한 형태라는 거죠. 우리 상자성이 이제 가장 센 놈이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누구냐면요, 반자성 특성을 갖는 거 우리 그 초전도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거 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임계온도 이하에서 우리 반자성 특성을 나타내는 게 우리 그 바로 초전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분권발전기의 무브와 파곡선이 V값 해가지고 30 플러스 IF분의 뭐 950의 IF2고 IF는 계좌 전류, V는 무브화 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 외로의 저항이 25ohm이다. 그때 몇 볼트의 전압이 6이 되는가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그 일단 V값을 보면 어떻게 주고 있냐면은 지금 주어진 값이요. 밑에 분모에 30 플러스 IF 주고 있고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950에 IF를 주고 있죠. 이렇게 주고 있죠. 그때 이 단자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문제 조건에 계좌 저항을 줬는데요. 계좌 저항을 얼마 줬냐면 25ohm을 주고 있죠. 25ohm 그죠? 걔밖에 없어요 주어진 게. 근데 몇 볼트의 단자 전압이 6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IF가 있잖아요. 계좌 전류가. 그러면 이 계좌 전류 IF라는 놈은 우리 오메 법칙을 쓰게 되면 R분의 V죠. 근데 얘가 계좌에 존재하는 전류값이니까 저항 또한 계좌 저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압은 계좌 전압이나 단자 전압이랑 똑같으니까 우린 그냥 V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쓰게 되면 25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25분의 V가 되겠죠. 요 값을 갖다가 여기 분모의 IF, 그 다음에 위쪽의 IF에다가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단자 전압의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쓰게 되면 V는 30 플러스 25분의 V 그 다음에 얼마예요? 950 곱하기 25분의 V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의 V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또 하나의 값이 나올 것인데 지금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요 상태에서 지금 요쪽에 계산한 게 여기서는 그냥 이쪽 뭡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고요. 그 다음 우변값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면 얼마 V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200V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요거하고 요걸 곱할 수가 있죠. 30 플러스 25분의 V 에다가 V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25분의 950에 V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뭐 30V 플러스 25분의 V 제곱, 그 다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그 다음에 25분의 950에 V 하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 V 제곱 V니까 얘네를 하나씩 날려. 그럼 여기 V가 하나 남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넘기고 요거를 갖다 25를 곱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V값 실제 얼마 나오냐면 이게 200V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푸르꾸라고 그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대입해가지고 2학년에서 풀면은 풀 수 있는데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RF가 주어집니다. RF가.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갖다가요 위에 분자에 950이 있죠. 분모에 30이 있고 주어진 거 25ohm이고 그리고 V는 어떻게 푸냐면 950에다가요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주어진 거 25ohm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얼마 나오냐면요 계산했을 때 200V가 나온다 그 얘기죠. 200V가.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750 정도 나올 거예요. 750이요 아마. 계산해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있죠. 1번.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조건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푸시란 얘기죠. 제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보시게 되면 건선용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비례추이에서는 우리 비례추이는 일단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삼상 건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죠.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되면서 그때 우리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죠.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출력.
첫 번째 출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입니다. 효율. 세 번째 2차 동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누구예요? 동기속도죠. 동기속도. 원래 저항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몇 번이면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죠? 출력.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추에서 구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들어갈게요. 45번 문제는 전력용 전력용 반도체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력용 BJT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물어봤죠?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BJT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의 답으로 보면 1번이 되겠죠, 1번. 얘는 BJT는 그 전류, 베이스 전류가 있는데, 그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를 제어하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래서 그 베이스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컬렉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 제어를 하는 역할인데, 얘는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베이스 전류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무시할 만큼의 전류가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류의 크기로 계속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여러분들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46번 보도록 할게요. 46번. 보시게 되면 용량이 150kV, 150kV이고 단상 변압기 철손이, 자, 철손을 갖다 우리가 PI라고 하죠. 1kW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선을 갖다가 전바 동선 줬는데 4kW 줬죠. 그때 이 변압기 최대 효율은 몇 kV에서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이런 공식이 있죠. 변압기 손실을 보면 n분의 1부하시의 효율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루트에 동선 분의 철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n분의 1부하시의 최대 효율을 구할 때 계산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요, 얼마예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루트 4가 2죠. 그래서 2분의 1이죠. 2분의 1. 루트 1은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일 때 손실이 가장 적고 최대 효율로 공급이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2분의 1이 없잖아요. 이건 용량을 물어본 거죠. 몇 kV가 되느냐. 그러니까 n분의 1부하시 효율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 효율이 되는데, 그때 용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150kV잖아요. 주어진 변압기 용량이. 그럼 얘는 150에 대해서 전체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너는 2분의 1만큼, 즉 절반 용량인 만큼만 부하에 공급을 했을 때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n분의 1 부하시 효율이라는 것은 얼마로 운전했을 때 실제 최대 효율이 되겠느냐, 그걸 따질 때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찾게 되면 75kV에 답 2번이 되겠죠. 답 2번.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게 되면, 우리 그 주상 변압기 있잖아요. 우리 전주 위에 있는 이렇게 우리 교통 이제 전주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있죠. 여기 이제 대지면이고, 그죠? 이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의 그 철선과 동선의 효율값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요, 실적으로 철선과 동선의 비가 얼마냐면 2분의 1일 때예요.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부하시 효율값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 얼마예요? 루트, 아까 PC분의 PI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선을 1로 놓고 동선을 2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요, 70%가 나옵니다. 70%. 그래서 우리가 한전 쪽에서 잡아주는 게 우리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70%. 이거 여러분들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도 출제가 되죠. 우리 뭐라고 나오냐면, 주상변압기에서의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철선과 동선의 비가, 또는 동선과 철선의 비가. 철선과 동선의 비가 되면 1대2고 동선과 철선의 비라고 물어보면 2대1이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효율은 몇 프로냐? 70%일 때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주상변압기가 70%일 때 그때 동선과 철선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70%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1번부터 4번까지 넣어도 되겠지만, 이걸 좀 외워서 암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과 철선에 비하니까 2대1이라고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동선과 철선의 비로 물어봅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참고적으로 하나 더 추가로 보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46번 했고요. 4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번 문제는
단락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데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보시면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거나 이런 걸 좀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 정리를 하실 때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단락비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이 동기기 쪽 단락비가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죠. 큰 기계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돌긋기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철긋기라고도 합니다. 특징.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요. 안정도가 높죠, 일단. 뭐 증진된다. 안정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전압 변동률이 작죠. 손실이 작다 보니까. 누구와 비교를 하는 거냐면 우리 돌긋기 말고 또 하나 있죠. 비돌긋기라고. 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충전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용량이 커진다. 선로의 용량이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전선로가 되겠죠. 우리 동기발전기 발전소에 있는 놈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죠. 효율이 나쁘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굽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비돌긋기에 비해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이런 특징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만 좀 보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락비가 클 때 안정도가 있잖아요. 안정도 어떻게 되느냐? 뭐 안정도가 높다라고 하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자반 작용이 작다. 뭐 기계가 소형이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돌긋기라는 놈은 쉽게 얘기해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심의 그 형태가 커져요. 외형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크고 우리가 실제 뭐 속도는 저속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차이점 보면서. 그래서 1번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번 보고 들어갈게요. 48번 문제는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 문제인데 기동반복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우리 그 유도기 쪽에 보면 단상유도 전동기가 나오죠. 3상에 이어서.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내용만, 한 가지 내용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기동 토크에 대한 큰 거에서 우리 작은 순서. 요것만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가장 큰 놈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반발 기동형이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반발 유도형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콘덴서 기동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산 기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쉐이딩 코일형이라는 게 있어요.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반발 기동. 우리가 요거를 답으로 찾으면 1번인데,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죠. 앞글자 따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콤 분쇄라고 하죠. 반콤 분쇄. 근데 이제 이게 반이고 이것도 반이니까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항상 시작은 뭐냐면 기동이 시작이죠. 기동. 우리 출발하려고 순간을 우리 기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 하나 더 잡아드리면 얘는요, 뭘 이용해요? 우리 브러쉬를 갖다 이용해서 기동을 하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이 또 있는데 얘는 뭡니까? 기동 토크가 크죠? 역률도 우수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소음이 작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에 사용이 또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분산기동형은 그 안에 있는 권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권선이 있는데 그 권선을 갖다가 바꿔주면 회전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때 R과 저항과 X의 B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소관계는 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대로 대소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권선 안에 있는 권선을 맞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 R과 X, 리액턴스의 대소 관계는 하고 물어보면 그대로 대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얘는 일단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49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는 말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보면 2차저항을 증가시켰대요. 우리 2차저항을 증가시켰다. R2 값을 증가시킨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동법에서 2차저항이나 뭐 리액턴스나 이런 것들은요. 다 결론은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전류를 통과하면 저항체의 전류를 통과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저항이나 뭐 리액턴스 기동이나 이런 걸 넣냐면 임피던스 기동이나 이런 걸 넣는 이유는 기동 전류를 갖다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아마 우리 쉽게 얘기하면 I란 놈은 오메가 법칙에서 R분의 V잖아요. 또 뭐 X분의 V, Z분의 V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동 저항을 갖다 이 저항값을 갖다가 설치한 이유는 이 전류값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동시에 기동전류가 됐다 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전동기를 갖다가요 회전을 시킬 때 소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나 어떤 부하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류값을 제한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동전류를 감소시키고 또 하나는 뭡니까? 토크는 크게 해주고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기동전류 기억번은 뭐예요? 기억번? 감소죠. 무조건 감소예요. 얘를 집어넣는 이유는 감소를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니은번 증가가 되겠죠. 증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류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좋아지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전동기를 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동시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손실이 작아지면서 역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의 감소, 니은번의 증가, 디귿번의 좋아지게 해서 요거는 다 장점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2차 저항을 삽입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0번 또 가도록 할 건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정류기 파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류기. 자, 요것도 우리 1회 때 잠깐 겹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는 1회 때는 우리 그 반파였고요. 지금은 전파에 대한 얘기네요. 전파. 그래서 우리 전파일 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정류기 쪽 정리할 때는 그 정류회로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정류회로. 그래서 그 정류회로 쪽에서 여러분들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꼭 여러분들 정리해갖고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반파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반파 정도만. 반파만 알면 어차피 전파는 우리가 2배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전파의 밑줄 하나 긋고요. 출력 전압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VM은 인가 전압의 최대값이고 점호각은 알파.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단상 전파인데 반파에다 무조건 얘는 2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쓰게 되면 ED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파이분의 2 루트 2에다가 2고요. 이게 0.9에 2가 나오는데 0.9에 2가 나와요. 원래.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0.9에 2가 나오는데 물론 전압가가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잡아주는 겁니다. 반파일 때는 이 2를 빼면 됩니다. 2를 빼면 2배라고 했으니까 전파가. 그럼 2를 빼면 반파가 되고 이거의 절반이니까 0.45배가 되는 거죠. 0.45배가. 근데 지금은요. 점호각이라고 줬죠. 이 각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2 루트 2의 2인데 이 각도가 주어지면요. 가로 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각도가 없으면 점호각이 알파 이렇게 없으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각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한 값이 아까 얼마라냐 위에서 0.9에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얘는 각도가 없을 때 얘는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파이분의 요 2를 약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파이분의 루트의 2인데 요 2는 우리가 교류라고 그랬죠. 얘는 직류고 요건 직류고요. 무조건 D자 들어간 건 DC. 그죠? 직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뭐예요? 교류의 실효값이 되는 거죠. 교류의 실효값. 그럼 우리 실효값에 교류의 실효값에 루트 2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VM이라고 하는. 거기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VM은 인과 전압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인과 전압이 교류값이 되는 거죠. 입력 부분이니까. 우리 출력 쪽이 이제 그 DC가 되는 거고요. 직류.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거 약분시켰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51번 보도록 할게요. 51번. 자, 51번 문제는 분권 전동기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한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분권 전동기에다 밑줄 하나 그으시면 돼요. 분권 전동기. 그럼 분권 전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종류를 보게 되면요,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전동기 발전기 종류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크게 봤을 때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여자 발전기, 자여자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여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발전하는 발전기죠. 그 다음에 자여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우리 발전하는 발전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잔류자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거는 잔류자위가 필요하다. 이건 필요 없죠. 잔류자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가 스스로 자속을 만들다 보니까 필요가 없고요. 내부에. 얘는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발전하다 보니까 잔류자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지금 얘기는 분권이니까 자여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 자여자에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직권. 또 하나 누굽니까? 분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놈이 누구냐면 복권이 있죠. 그럼 결론은 타여자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타여자는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으니까 그 외부 단자의 극성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속 방향과 회전 방향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여자라는 놈은 지가 내부에 스스로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외부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가 되더라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타여자라고 나오면 그때는 답이 바뀝니다. 타여자로 나오면. 지금은 자여자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52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52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 CKV 용량을 줬어요. 변압기 용량. 그다음에 2000V에 380V 변압기 1차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의 4를 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나오는 내용이 전압 강화율 얘기죠. 전압 강화율. 우리 전압 강화율에서 나오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저항 강화율, 그다음에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임피던스 강화율이에요. 임피던스 강화율. 요것만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네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퍼센트 Z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압을 항상 1차 전압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V1의 1차 정격 전압을, 단자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정격 전류 인가시 임피던스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 손실을 따져주는 거예요. 우리 전압 강화하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전류가 흘러갔을 때 R과 X와 임피던스를 만나겠죠? 그때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 전압 강화율을 따져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V1N분의 요놈 두 개를 곱하면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V1S라고 하는 임피던스 전압이 나옵니다. 이 V1S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 또한 좀 중요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우리 전압 강화를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전격 전류였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공식이 뭡니까?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 보통 이제 그 R을 갖다가 구할 때, 임피던스를 구할 때,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퍼센트라고 해가지고, P 값을 갖다 우리가 저항 강화율이다라고 했죠? P 값을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우리 Q 값을 갖다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 대신에 P가 들어간 거고요. X 대신에 Q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공식이 뭐냐면 IS분의 IN이죠. 요거는 우리 단락전류, 요거는 우리 정격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우리가 CV제곱분의 PZ로 이 공식에다 표현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편하실 방법으로 해서 푸셔도 되는데 요거는 우리 전력공학에서 쓰는 그 공식이죠. CV제곱분의 PZ.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하면요. 여기 V1이 1차 전압이니까 2000이 되겠죠. 2000.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1차 전격 전류니까 V분의 P가 되겠죠. 근데 얘가 1차니까 전압도 1차가 와야 되겠죠.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2000분의 용량이 얼마냐면 10kV잖아요. 10의 3성으로 바꿔주면 요거 날려서 2분의 10이니까 5A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Z는 누구예요? 임피던스는 우리 이렇게 구하면 되죠. 루트에 뭐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건 똑같은 얘기인데 저항 강화율과 리액턴스 강화율이 주어져도 임피던스 %Z를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들어가야죠. 주어진 게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 4, 5죠 원래. 그래서 3의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 5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5를 넣어주면 되겠죠. 5.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날라가죠. 그러면 20분의 25니까 얼마예요? 1.25 정도 나오겠죠? 20분의 25니까 4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1.25가 나오겠죠. 퍼센트.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되겠죠. 제가 또 다른 공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어차피 변압기 쪽에서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와요.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시라고. 그러면 V1S는 요것분의 요거 요게 100분의 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그렇죠? 100이 내려가니까 V1S는 100분의 %Z 곱하기 1차의 전격 전압. 요렇게 해서도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동기기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V제곱분의 PZS라는 공식이 있죠? 동기기 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S는 빼면 그냥 임피던스가 돼버려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거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단지 여기 그 전압의 단위를 킬로볼트로 잡고요. 이 P의 단위를 kVA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10V제곱분의 PZ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데, 요걸로 풀어도 되고, 요걸로 풀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좋을 대로 풀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공식 쪽을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동기조상기 부정유자 뭐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는데 요 스타일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우리 위상특성 곡선 얘기죠. V곡선 얘기. 그래서 그쪽 우리 동기전동기, 동기조상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우리 요거는 우리 제목을 제가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곡선이라고 하죠. V곡선. 우리 이제 모양이 V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V곡선인데 원래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 따져주는 거죠. 여기를 갖다 우리가 전기자 전류 IA를 하고요. IA.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 우리가 IF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역류를 갖다가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을 잡은 상태가 되겠고 이 모양이 V자 모양이 되기 때문에 V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반으로 쪼개죠. 쪽에서 여자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역류를 실제 조정할 수 있다. 우리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역류를 조정하는 거죠. 그죠?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이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감소하면 실적으로 여자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1보다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여자라고 그래요. 과여자.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부정여자라는 건 결론은 역률이 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역률. 오른쪽은 역률이 앞서는 거니까 진역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역률. 그러니까 얘는 늦는 놈이잖아요. 뒤질 때 역률. 얘는 앞설 때 역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뭘로 작용하냐 그러면 L, 리액터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C가 되겠죠. 앞설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곡선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IA와 뭐예요? IF의 관계 곡선이다. 이때 P값은 일정한 상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IA가 뭐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입니까? 1이죠. IA가 최소일 때 기준이 1로 100%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전류 IF가 변화가 되면 누가 변합니까?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죠. 첫 번째 누가 변하면 일단 역률이 변합니다. 뭐 부정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리액터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설 때 뭐 과여자, 콘덴서로 작용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가 변하겠죠. 그 여자 전류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자 전류가 변하는데 이 전기자 전류는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무조건 증가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V자 모양이 그리다 보니까 V자 모양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감소가 돼도 증가가 되고요. 증가가 돼도 계속 전기자 전류는 증가죠. 그래서 IA는 무조건 증가해요, 무조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정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리액터로 작용하는 리액터. 이게 특히 잘 나오죠. 두 가지가. 감소했을 때 리액터, 증가했을 때 콘덴서.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답이 되려면 여자 전류 증가, 과여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좀 나오겠죠. 다음 54번 보도록 할게요. 자, 54번 문제는 그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기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인데, 우리 속도 공식, 회전수 공식을 좀 써봐야 되겠죠. 우리 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인 상수 K에다가 우리 파이분의 2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 60을 곱해가지고 분당 회전수 RPM 회전수를 갖다 구해줍니다. 이게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자속 파이가 있죠. 우리 자속 파이의 원천은 항상 누구냐면 IF가 되는 거죠. IF 계좌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F의 값을 다시 한번 밑에다 제가 써볼게요. 그럼 IF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뭐예요? 아래 부분에 V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다고 그랬죠. 얘를 갖다가. 그럼 얘가 증가하면 계좌 전류는 반비례에 의해서 감소가 될 거고요. 그럼 자속과 계좌 전류는 똑같은 놈들이니까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회전수와 자속도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얘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증가한다가 답인데, 여기 지금 한 문제에서 제가 관연도 기출문제에 두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답은 무조건 증가였어요. 왜?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로 요 문제죠.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죠.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감소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죠. 자속이 감소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세 문제, 하나, 둘, 세 문제의 답은 모두 속도가 증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건데,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계식 하나 더 써서 따져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일단 증가를 찍고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면 무조건 증가 찍어요. 근데 아무 때나 증가를 찍으면 안 되고, 직류기에서 그 회전수를 물어봤을 때, 뭐가 어떻게 될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증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뭐 증가 있다고 해서 증가를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5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사이드스톱 특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레칭 전류, 유지 전류가 있는데, 레칭 전류는 그 처음에 SCR, 실리콘 제어 전류 소자라고 하는 SCR이 온되기 위해서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그때 최소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SCR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자가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에노드, 캐소드. 그다음 이렇게 있나요? 뭐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단방향 3단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전류의 방향이 이 실제 삼각형 전류의 방향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에 이 SCR이 동작을 하려면 이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그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때 동작을 시키기 위한 최소 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유지 전류는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전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지 전류는 당연히 레칭 전류보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아도 되겠죠. 일단 한번 얘가 동작이 되면 그때 온 상태에서 계속 흐르는 전류는 처음에 온시키기 위하여 흘렸던 레칭 전류보다는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유지 전류 레칭 전류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작다가 맞죠? 작다.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설 보시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6번 갈게요. 56번. 56번은 맨 끝에 보시면 권수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권수비는 공식이, 변압기의 권수비 공식 제가 잡아드리게 되면 7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전력비 E2분의 E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N2분의 N1. 그 다음에 전압비가 들어가죠. V2분의 V1, 단자 전압비요. 그 다음에 전류비가 반대죠, 항상. I1분의 I2.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5m 단위로 들어가는 놈들 있죠, 부하. 부하는 다 루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2분의 R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X2분의 X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Z2분의 Z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2차분의 1차고 5m 단위가 들어가는 놈들은 루트를 잡아주고요. 전류만 반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 A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여러 가지가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2분의 E1 요걸로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죠. R2하고 R1. 저 루트에 R2분의 R1 해도 되고, 그 다음 루트에 X2분의 X1. 아무거나 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안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E2분의 E1으로 할게요. 맨 앞에 주어진 거. 그래서 E2가 얼마냐면 100이고요. 그 다음에 E1이 2000이죠. 공중에 달린 건수비는 20이 나옵니다. 20.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저항이나 리액턴스로 할 때는 꼭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루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가도록 할게요. 57번. 자, 저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실제로 산업기사가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어렵게도 출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복불복인데, 하여튼,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면 경력이 되시거나 조건이 되시면 둘 다 보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자, 이어서 57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력이 20kW를 줬네요. 출력.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20kW.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을 갖다가 80% 줬는데 0.8이라고 할게요. 2타라고 하죠. 2타. 그 다음에 손실을 물어봤는데 단위가 kW죠. 그럼 얘는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손실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입력에다가 출력값을 갖다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요. 그럼 입력은 내가 모르지만 출력은 알죠. 20.
그럼 여러분들 입력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력이란 놈은 우리 효율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에 대한 우리 출력의 비율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입력 값이니까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입력은 효율 2타분의 출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효율은 0.8 넣어주시면 되고요. 출력이 20이 되겠죠.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아마 25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25 킬로와트.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출력을 뺀 나머지 즉 5kW가 손실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일단 답은 3번에 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 우리 발전기의 효율 공식이 있겠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 얼마였어요? 8 넣고요. 100을 뺐으니까 그 다음에 출력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실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또 하나 20. 그래서 요걸 이항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뭐 20은 해가지고 0.8 곱하기 20 플러스 손실 해가지고 분배법칙 적용해가지고 넘기고 뭐 나누면 손실값 나오겠죠. 아니면 이항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0.8 나오면 걔가 답이 되겠죠.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갈게요. 58번은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직권형이 가장 적합한 부하를 물어봤는데 우리 직권형 전동기,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 중에 직권형이 있어요. 얘는 우리 소형 와트수가 작죠. 75와트 이하의 소출력입니다. 75와트 이하의 소출력. 그래서 전동 공구나요. 그 다음에 소형 공구, 뭐 영사기, 뭐 이런 쪽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부하는 용량이 작은 치과 의료용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W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나머지는 뭐 송풍기, 펌프용, 공작기용 이런 다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5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회전계자형으로 마지막에 사용되는 게 누구냐? 우리 회전계자형이 누구예요? 동기발전기가 되겠죠. 동기발전기. 얘가 바로 회전계자형을 쓰죠. 그래서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 누구냐? 동기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류발전기는 뭐예요? 회전자가 전기자죠. 전기자. 회전 전기자형.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동기발전기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거의 얘만 물어보죠. 계자가 회전하는 거 누구냐? 동기발전기, 동기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판의 전격 전압이 220V. 자, V가 220이죠. 그 다음에 전류, 전격 전류 14.4A. 정확히 얘기하면 VN 전격 전류니까 아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출력이 3.7kW 줬나요? 네, 3.7kW 줬네요. 그런 다음에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이 전동기 역류를 84%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0.84랍니다. 그때 효율을 물어봤어요. 전동기의 효율.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VI가 있고 코사인 세타가 있죠. 그리고 이 새끼를 보니까 출력인데 단위가 킬로와트 유전력입니다. 유전력. 그 다음 우리가 문제 조건 앞에서 뭐라 했냐면 삼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효율이라는 놈은 자 봐봐요. 효율이라는 놈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근데 출력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바로 3.7kW죠. 근데 얘가 단위가 뭐냐면 킬로와트인데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그러면 입력도 유효전력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유효전력을 가지고 공식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우리 P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3상일 때 유효전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럼 얘가 입력이니까 P1 V1, I1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자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3에다가 V1이 220이고요. I1이 14.4고요. 그러니까 이 전격값이죠. 다 전격값. 성간전압, 성간전류. 그 다음에 역률이 0.84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10의 3승을 잡아주거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되는데 요걸 우리가 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7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한 게 80.27%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출력이 킬로와트 유효전력의 단위구나. 근데 효율을 물어봤으니까 입력분의 출력이구나. 근데 킬로와트 유효전력이니까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KVA면 루트 3 VI가 되겠죠. 역률 곱하면 안 되고 비상전력이니까 사인을 곱하면 우리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딱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기 산업기사 2014년 2회 문제 풀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3회 문제 풀이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